아름다움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좀 만끽하는 그런 삶의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100일만 미쳐라 34일차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주제는 사람과 운영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스타벅스와 애플의 이 CEO들, 즉 이 하워드 슐츠와 스티브 잡스의 경영 복귀로 통해서 그들이 그 위대한 선택을 했었던 걸 가지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눴죠. 이 애플이나 이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나 두 기업 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를 타파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 원동력은 이 기업을 세웠던 창업주들, 이 기업의 가치를 아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 기본으로, 다시 이 본질로 회귀하자는 그 캠페인, 그 가치 회복이 이 기업들을 다시금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해요. 경영은 결국 이 공통된 목표를 지닌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 회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함께 일해 나가는 방식들이 제각각이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 목표를 동일하게 세우고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목표 달성을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조직 구성원들, 즉 회사의 소속원들이 근로의욕이 없다든지 또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 즉 내가 일하는 시간만큼만 일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만연하게 된다면 또 그것이 고착화돼서 하나의 기업 문화가 된다면 당연히 목표 달성을 해 나가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 또 배우자가 있는 분들, 혹은 또 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고 또 모르다가도 아는 굉장히 어려운 또 심오한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참 중요하다. 특히 경영은 이 사람의 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가 보다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이 집단에 소속된 소속원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집단에 소속돼 있다면 그 집단에서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메타인지라는 주제에서 여러 가지 범주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타인은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착각을 하고 나는 나 역시도 객관적으로 본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상당히 반대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고
상대방들도 역시 주관적인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겠죠.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회사에서 A라는 사람을 굉장히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A는 별로 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뭐죠? 벌써 주관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본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보기 이전에 나라는 개인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는 거고 사람의 질이 중요하다. 한 개인이요, 망해가는 회사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과의 차이는 우리를 고등동물이라고, 고등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고한다는 거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우리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드는 비결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 테크 기업이에요. 기술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기술을 중시하는 애플이 더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문학을 이야기한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인 거죠. 서로 좀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다소 드는데 왜 애플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먹히는 제품을 만드냐 이거죠. 먹히는 기업은 무엇이 다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즉 이것을 사고방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즉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는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선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교라는 종교 자체는 그래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 부처다라는 개념을 설파하는 거죠. 내가 깨우치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번뇌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 깨우침들을 통해서 점점 본인이 성장해 나가는 어떤 종교의 개념이죠. 그래서 뭐 108배도 하고 자신의 애씀이 굉장히 추구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도 학교를 이제 휴학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인도에 가서 정말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애씀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본질적으로 깨우쳤던 것은 어쨌든 기업을 세우게 된 거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개념을 이 기업에 집중을 시킬까? 더 중요한 건 스티브 잡스는 이 테크니션이 아니었어요. 기술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기술자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는 애플을 창업해서 거대한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고 그의 후임인 이 CEO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일을 잘 수행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돈을 잘 벌려는 거 충분히 공감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는 한 돈은 굉장히 요원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건데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각오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제가 굉장히 존경에 맞이하는 한 박사님이 저희에게 이 시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이재 부사장님은 이 시 하나로, 그리고 그분의 이 시로 시작한 그 강의 하나로 그분이 살아온 삶, 그리고 그분이 했던 우리와의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궤로 맞춰졌다, 이해됐다, 공감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이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만나는 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마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들, 그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생각에서 나와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 사고방식은 내가 평상시 해왔던 생각이에요. 오늘 사람을 사랑해야지, 오늘 사람을 이해해야지, 이거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람이란 어떤 대상이고 오늘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개념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이라는 거, 컨셉이라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도 모호한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겁니다.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하다가 쉽게 지치는 거예요. 목적이 명료하고 뚜렷하면 목표가 명확하게 튼튼히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만 같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갈 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왜 사는데? 너 일을 왜 하는데? 라는 명확한 이 개념이 내부에서, 즉 내 사고방식에서 그대로 녹아서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간에 어떤 사람은 건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해프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의 성질이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다 무엇이죠? 각자가 살아온 사고방식이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와 그 삶 속에서 그런 삶을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함께 갔을 때 우리는 이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갈 때,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동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하워드 슐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지 않나요? 오너드라든지 스타벅스 백화점의 숨겨진 비밀이라든지 우리 맹사부님이 쓰신, 또 최근에 집필하신 스타벅스의 미래 같은 책들, 또 그 밖에 애플도 마찬가지죠.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이 스티브 잡스라는 이 자서전,
많은 기업가와 새로운 뭔가를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죠.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개팍스럽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실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걸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나에게는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타인에게는 완전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오늘 이 한 가지 질문으로 한 주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불완전함은 인정하는데 타인에게는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 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무슨 철학을 하겠습니까? 종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아주 기본적인 이 개념을 다시금 삶에서 오늘 적용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분 학습을 진행을 할게요. 자, 5분 학습. 제가 100일만 미쳐라 방에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 개발자님들 계신데 어떻게 이거 개발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꽤 많이 이야기했고 꽤 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자료들이 좀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합류하신 분들은 이 슬리밍고라는 이 시스템 자체로 우리가 슬리밍고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라는 이것은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진 것이죠. 핵심 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렌탈을 우리가 집중화시키다 보니까 또 렌탈에서는 있는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인지 또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를 제가 좀 소개를 이재 부사장님 계시지만 대표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재 부사장님이 두드림 크리에이티브 공동 창업자시고 또 이 시작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를 끼운 분이에요. 이제 슬리밍고는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 사람의 취향이 변하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이 바로 이 기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답을 얻은 것은 코어 근육의 약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평생 지구의 중력 환경 속에서 직립보행을 하는데 이는 우리 체형 환경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우리는 중력에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근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디지털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문명의 이기로 인해 우리의 삶 대부분은 몸을 움직이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및 젊은 세대들이 초, 중, 고, 대학교 약 16년을 운동 부족과 책상에 앉아 대부분 생활함으로써 우리 몸을 한자리에 장시간 고정된 상태로 인해서 점점 근육이 약해진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약화된 근육은 자꾸 무엇인가 의존하게 되고 잘못된 자세가 습관이 되고 결국 거북목, 척추측만증, 골반 비대칭 같은 잘못된 체형이 형성됩니다. 더 이상 척추 질환은 노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여기 있습니다. 닥터 코셋은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몸속 천연 복대
혹은 내부 코르셋이라 불리는 코어 근육을 가동 상태로 만들므로써 일반적으로 약해진 착용자의 척추와 골반을 압박하되 근육의 움직임은 제한하지 않고 받쳐주고 지지해줌으로써 우리 몸 스스로 바른 자세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닥터 코어셋은 코어 근육을 가동 상태로 만들므로써 근육의 움직임은 제한하지 않고 우리 몸 스스로 바른 자세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잘 숙지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더 큰 핵심 문화 캠페인은 전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 렌탈 중개하는 단순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캠페인화하는 우리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잘 숙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이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어떤 환경이요? 우리 몸 스스로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는 그 환경. 그게 특허받을 있는 바른 자세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기술입니다. 멋지게 한 주 시작하시고요. 좀 더 관대하게, 좀 더 풍요롭게, 넉넉하게 이해의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관계를 맺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